영어 원서를 읽고 싶은데 영어 실력이 좋지 않아서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저도 몇 년 전에 똑같은 고민을 했고 그런 이유로 영어 원서 읽기를 망설였기 때문에 저 같은 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을 해볼까 합니다. 예전 몇 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원서 읽기 전에는 영어에 컴플렉스가 있을 정도로 영어 실력이 좋은 편이 아니었어요. 영어 원서를 읽기 시작한 거는 저희 막내 아들 덕분입니다. 보통 부모가 되면 자신이 갖지 못한 거를 자식한테 채워주려고 하잖아요. 저도 내 아이가 나같이 영어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이 7살 됐을 때 영어 원서로 홈스쿨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많은 방법 중에 영어 원서로 시작을 한 이유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반에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집에서 영어 원서를 꼭 가져와서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자주 읽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영어 원서가 지금처럼 보편화된 시대도 아니었기 때문에 신기하고 부러웠어요. 저는 학교 교과서도 해석이 잘 안 돼서 막 영어 시간이 무섭고 이랬었는데 그 친구는 영어로 소설책을 읽고 있으니까 얼마나 신기했었겠어요.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인상 깊게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교 들어갔을 때 원서를 사서 몇 번 읽어보려고 시도를 했는데 처음에 항상 몇 페이지 읽다가 포기를 하고 또 다시 좀 시간이 지나서 그 책을 다시 꺼내 들고 몇 페이지 읽다가 또 포기를 하고 이 과정을 몇 번 반복을 하다가 결국은 영어 원서를 읽겠다는 꿈을 접었죠. 포기를 했어요. 아들만큼은 영어 원서를 좀 자유자재로 읽으면 참 좋겠다는 막연한 생각을 하게 돼서 그렇게 책을 사서 아이한테 이제 읽히기 시작을 한 거예요. 7살 때 저희 아들이 유치원에 적응을 잘 못했어요. 유치원 가는 걸 되게 싫어하고 힘들어하고 동네에 이제 다른 유치원을 옮겨 보려고 알아봤는데 자리도 없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한 6개월 정도를 집에서 저랑 그냥 하루 종일 같이 있었거든요. 이거를 운이 좋다고 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덕분에 영어 원서 읽을 시간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서 영어 원서를 읽었고 1년 정도 지난 뒤에 그림책에 한 줄, 두 줄 영어 문장이 있는 그런 책 정도는 혼자서 떠듬떠듬 읽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알파벳도 모르던 그 어린 유치원생 아이가 저렇게 고생을 해서 결과를 내는데 아무리 영어를 못한다고 해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그 영어에 노출된 시간이 있잖아요. 영어 원서를 하나 못 읽어서 그렇게 쉽게 포기를 하나 싶더라고요. 자극을 받아서 저도 따라 읽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원서 읽고 한 1년 뒤에 제가 같이 원서를 이제 읽기 시작을 한 거죠. 일단 대학교 때 몇 번이나 앞부분만 읽다가 포기했던 그 원서가 있는데 그거를 다시 꺼내 들고 큰맘 먹고 그거를 끝까지 읽었어요. 물론 해석이 100% 정확히 돼서 읽은 거는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한 5, 60% 거의 반 정도밖에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책이 이 책입니다. 이 책을 제가 대학교 때 사서 몇 번이나 읽으려고 시도를 하다가 못 읽었었는데 처음으로 끝까지 다 읽은 거예요. 이 책을 완독을 한 이후에 한 권 한 권 계속 완독을 해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가서 어설프게라도 읽은 원서가 쌓이면서 이 문장에 대한 감이 생기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영어 원서 문장 해석에 대한 정확도도 점점 높아지고 읽는 속도도 점점 빨라지고 제가 읽는 거를 보고 큰딸도 영어 원서를 책장에서 꺼내서 읽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니까 막내 아들을 보고 제가 자극을 받아서 읽기 시작을 하고 엄마가 읽는 거를 보고 자극을 받아서 이제 첫째 딸이 읽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영어 원서를 읽으면서 공통 분모가 생기기 시작을 하니까
아이들과 함께 읽는 것의 장점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 경험에 비추어서 자녀가 있는 분들은 엄마와 아이가 함께 영어원서 읽기를 시도해 보시라고 좀 권해드리는 편이고, 또 일반 성인분들도 영어 원서 읽기 장점이 많으니까 원서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추천을 하는 편인데, 가장 먼저 나오는 반응이 있습니다. 전 영어를 너무 못해요. 그 반응이 제일 먼저 나와요. 이미 댓글로 많이 들어본 말이기도 하고, 또 원서 읽기 전에 저희 고민이기도 했던 부분이에요. 원서 읽기에 입문하는 많은 분들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이건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영어를 잘해서 원서를 읽는 것이 아니고 원서를 읽어서 영어를 잘하게 된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영어를 잘해서 영어 원서를 읽기 시작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영어를 너무 못했기 때문에 잘하고 싶어서 영어 원서를 읽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영어를 못한다고 해도 알파벳부터 시작하는 이 어린 친구들보다 영어를 못하지는 않잖아요. 만약에 100m 달리기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 꼬마 아이들은 출발선에서 출발을 할 때 성인인 우리는 한 50m쯤 훌쩍 앞으로 나가서 출발을 하는 그런 특혜를 가지고 영어 원서 읽기를 시작을 하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죠. 맨땅에 헤딩하는 우리 어린 친구들도 1, 2년 정도 지나면, 물론 열심히 읽어서 1, 2년 정도가 지나면 원서를 혼자 읽기 시작을 하는데, 영어를 훨씬 오래 배우고 아이들이 따라올 수 없는 그 나이에서 오는 이해력 있잖아요. 이해력과 사고력이 깊이를 가진 성인이 영어를 못해서 원서를 못 읽는다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돼요. 다만 확신과 자신감, 동기부여 이런 게 부족한 거죠. 문법은 좀 부족해도 읽을 수 있습니다. 읽다 보면 저절로 문법이나 그 문장에 대한 감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단어 몰라도 단어 찾아가면서 읽으면 되고요. 영어를 못해서 원서를 못 읽는다는 고민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특히 자녀 홈스쿨링 하는 분들은 굉장히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설령 영어를 처음부터 내 아이와 같은 수준부터 시작을 하는 그런 단계라고 할지라도 읽어 나가면서 같이 성장을 하면 됩니다. 이보다 더 좋은 스터디 그룹이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읽어 나가다 보면 아이가 초등학교, 중학교 수준의 이제 책을 읽게 되면 엄마도 그 정도 이제 수준을 똑같이 읽고 있겠죠. 아이들은 정말 빠르게 성장을 하잖아요. 중학생만 돼도 엄마보다 잘하는 게 훨씬 많아지는 것 같아요. 컴퓨터나 SNS 다루는 것도 훨씬 잘하고, 근데 아이보다 더 잘해서 엄마가 알려줄 수 있는 것도 한 가지 정도는 있으면 좋잖아요. 저는 그게 영어 원서인 것 같아요. 영어 원서 읽기 장점은 한 가지로 말하기 힘들 만큼 굉장히 많습니다. 평생 인생 취미로 할 수 있는 게 영어 원서 읽기고, 영어를 못한다고 주저하지 마시고 조금 더 자신감을 갖고 길게 보고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어를 잘해서 영어 원서를 읽는 게 아니고 영어 원서를 읽다 보면 영어를 잘하게 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영어 원서 읽기니까 그동안 영어를 못한다고 망설였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